그렇게 되자 경만종과 왕만인 등은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 모두 고개를 푹 숙였다. 산오파는 복만리를 향해 호통을 내질렀다. 일어나거라. 나중에 자네 사부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지? 복만리는 공손히 대답했다. 네.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더니 계속해서 설명을 했다.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그 녀석은 본파와 소림사의 무공이 각기 장점이 있으며 나와 보법이라는 땡초와는 막상막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정말 죽어 마땅하지, 죽어 마땅해. 이 위덕 선생 백자재로 말하면 비단 무공이 천하무상일 뿐만 아니라 5천년의 역사를 통틀어 말하고 수만 리기를 말하더라도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비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산오파는 또 욕을 했다. 쳇, 부끄럽지도 않게 실이 큰 소리를 하는군. 복만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들은 사부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적에 정신이 이미 약간 이상해서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모두 다 한 집안 사람뿐이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그 말이 퍼져나가게 된다면 다른 파의 웃음거리가 되었겠지요. 그리하여 그때 모두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감히 무슨 말을 하지 못했는데 사부님께서는 노에서 외치는 것이었지요. 너희들은 모두 다 벙어리냐? 어째서 말을 하지 않느냐?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이겠지? 그리고 사부님께서는 소사제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만홍아, 너는 이 사부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르다고 생각하느냐? 소사제는 부득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지요. 사부님의 말씀은 물론 옳습니다. 사부님은 노에서 말씀하셨지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것이지 물론은 무슨 놈의 물론이냐? 내 너에게 묻겠는데 사부의 무공이 어느 정도로 고강하냐? 소사제는 전전긍긍하며 대답했지요. 사부님의 무공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천고이래로 오직 사부님 한 사람뿐입니다. 본파의 무공은 전적으로 사부님의 손에서 크게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부님께서는 또다시 신경질을 부리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말대로 한다면 나의 무공은 모두 다 옛날 다른 사람의 손에서 배워온 것이 되지 않느냐? 너는 잘못 알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단 말이다. 설산파의 무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독창한 것이다. 조사 나으리께서 설산파를 창립하셨다는 것은 모두 다 사람을 속이는 엉터리 같은 말이다. 조사 나으리께서 전한 권보와 권보를 모두 다 보았을 테니 대답을 해보아라. 나의 무공보다 고명하더냐? 소사제는 부득이 대답을 했지요. 아마도 사부님만치 고명하지 못하실 겁니다. 산오파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사부님께서 자존망대하며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은 오래되었으리라. 그는 30세에 본파의 장문인이 된 이후 줄곧 자기를 이겨내는 적수를 맞아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공이 천하제일이라고 자부했으며 소림과 무당의 명문대파들을 논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언제나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헛되이 명성을 얻었을 뿐이니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였단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존망대의 성질이 점점 더 심해져서 문파를 창립한 조사까지도 안중에 두지 않는구나. 만홍이란 그 녀석은 어째서 그토록 배짱 없이 사부에게 부안회동에서는 조사님까지도 감히 비방을 했더란 말이냐? 복만리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아마 다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사부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일장을 쳐들어서는 소사제를 몇 장 밖으로 쳐서 날려보냈으며 대뜸 그의 목숨을 빼앗고는 욕을 하는 것이었지요.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고 해야지. 아마는 무슨 놈의 아마이냐? 산오파는 호통을 내질렀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군. 늙은 멍청이가 설사 그 10배로 멍청하다고 하더라도 아마도라는 한마디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복만리는 머리를 조아렸다. 사모님께서는 명찰하십시오. 사부님께서는 평소 여러 사람에 대해서
태산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제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히 유언을 날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친히 목격한 바이니 사모님께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산오파는 눈을 들어 나머지 능소성에 남아있던 장문 제자들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일제히 대답을 했다. 그 당시의 상황은 확실히 그랬으며 봉사형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산오파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더란 말이냐? 그것이야말로 미친 짓이 아니겠느냐? 복말리는 그 말을 받았다. 사부님께서는 정말 병이 들어 정신이 맑지 못했습니다. 산오파는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들이 의원을 모시고 와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복말리는 그 말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자들도 그 당시 그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감히 함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몇 분의 사숙과 상의를 하여서는 성 안에서 가장 고명한 남의원과 대의원 두 분을 모셔와 사부님의 맥을 짚도록 했지요. 그런데 사부님께서는 그분들을 보자마자 왜 왔느냐고 묻는 것이었지요. 두 분 의원께서는 감히 사실대로 토로하지 못하고 사부님께서 음식을 약간 거르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네들이 이 성 안에서 오랫동안 사부님의 돌보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첫째로 사의를 표하고 둘째로 걱정이 되어서 특별히 살펴보러 왔다고 말씀을 하더군요. 사부님께서는 즉시 자기에게 병이 없다면서 되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공이 가장 고강한 자가 누구인 줄 아시오? 남의원은 대답을 했습니다. 소인은 무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위덕 선생 앞에서 무공을 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부자의 문 앞에서 효경을 읽는 격이고 노반 문전에서 큰 도끼를 휘두르는 꼴이 아니겠소이까? 그러자 사부님께서는 껄껄 웃으시며 말씀을 했었지요. 노반 문 앞에서 도끼질을 하더라도 상관없으니 어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구려. 그리해서 남의원은 천천히 대답을 했었지요. 옛날부터 소림사가 무림에서 태산북두와 같은 존재이며 달마조사께서는 갈대 하나로 강을 건너오셔서는 소림 일파를 창립했다고 들었으니 아마도 고왕금내로 무공이 가장 고강한 사람이 아닌가 하옵니다. 산오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의원의 말씀이 매우 적절하구나. 복말리는 다소곳이 말했다. 그러나 사부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자 크게 불쾌하게 생각하시며 노해 부르짖었습니다. 달마는 서역의 천축 사람으로서 바로 오랑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한 명의 오랑캐 사람을 그토록 무겁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당당한 중화의 미풍을 꺾는 것이 아니오? 남의원은 무척 황송해하며 순순히 대답했지요. 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님께서는 다시 대의원에게 질문을 던지며 말해보라고 하셨지요. 대의원께서는 남의원이 핀잔을 들은 사실을 본 이상 어찌 감히 소림사를 들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소문에 들으니까 무당파를 세우신 조사 장산풍이라는 분의 무술이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으며 창안한 내각권장은 더욱 소림사보다 위라고 하더군요. 소인의 견해로 볼 때에는 달마조사는 오랑캐의 사람이니 논할 가치가 없고 장산풍이라는 조사야말로 청고일에 무림에서 첫손으로 꼽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산오파는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소림과 무당 이 두 대 문파는 무공에 있어 각기 장점이 있으니 무당이 소림을 능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러나 장산풍 조사는 수백 년 동안 무림에서 청고이래로 크게 이름을 떨치신 대종사이신 것은 절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일세. 복말리는 산오파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자기 사부의 이야기를 했다. 사부님께서는 본래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 말을 들으시더니 벌떡 몸을 일으켜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장산풍이 창안한 내각권장이 대단하다는 것이요? 내가 볼 적에는 형편없는 것으로 보오.
그의 무당 장권을 두고 따질 때 이 1초에는 허실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반격을 하게 된다면 즉시 깨뜨리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태극권의 야마분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구부리면서 그곳으로 한 발길질을 가하면 즉시 그 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릴 수가 있어. 그리고 그의 무당파 태극검이 또 어찌 우리 설산파 검법의 적수가 될 수 있느냐 말이오? 사부님께서는 한편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 손짓을 하셨는데 장풍이 휙휙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자 2명의 의원들께서는 그만 놀라 얼굴에 핏기가 가시게 되었지요. 우리 무제자들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보고 감히 안으로 들어가 말리지를 못했는데 사부님께서는 잇따라 수십 초를 펼쳐 보이더니 묻는 것이었어요. 나의 이와 같은 무공이 땡초인 달마나 우비자인 장산풍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남 의원은 그저 망설이며 그건 하고 다음 말을 잇지 못했는데 대의원이 나서서 대답을 하더군요. 우리 2사람은 그저 병이나 고칠 줄 알았지 무공을 모릅니다. 위덕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쩐지 노 선생의 무공이 달마와 장산풍보다 더욱더 무서울 것 같군요. 산호파는 노에서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수치를 모르는군. 그 한마디는 대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자재를 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복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사부님께서는 그 즉시 노에서는 꾸짖었지요. 내가 수십 초를 펼쳐 보였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어쩌면이라는 말을 쓰다니. 이건 너무나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군. 그러고는 손을 들어서는 대뜸 2명의 의원을 그 방 안에서 격살하고 말았습니다. 산오파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 그만 온몸이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설산파의 문화제자들이 하나같이 못마땅한 표정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백만검은 더욱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을 보고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본파의 문규 제3조에는 무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에는 무고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늙은 멍청이가 본문의 제자들을 마구 죽이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무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쌓게 되었는데 다시 2명의 의원을 죽인 것은 더욱더 문규를 크게 위반한 것이니 어떻게 다시 본파의 장문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때 복말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사부님께서는 그 즉시 문을 열고 방을 나오셨는데 우리들의 표정이 이상한 것을 보고 묻는 것이었지요. 너희들은 왜 이상야릇한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냐? 속으로 내가 문규를 그르치게 되었다고 욕을 하고 있겠지? 설산파의 문규는 누가 정한 것이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정한 것이냐? 사람이 정한 것이라면 어째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이냐? 20조의 문규를 제정한 조사님께서는 만약에 오늘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역시 나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이고 장문인의 자리를 나에게 빼앗겼을 것이니 나는 똑같이 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부님께서는 연사제의 코를 가리키며 묻는 것이었지요. 일곱째야, 내가 말해보아라. 청고 이래로 누구의 무공이 가장 고강하지? 연사제는 성질이 매우 굳건한 편이어서 모른다고 대답을 했지요. 사부님께서는 크게 노하시어서는 음성을 돋우고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모르느냐? 연사제는 대답을 했지요. 사부님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나는 이제 너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설산파의 장문인 위덕 선생 백자제는 청고 이래로 검법이 제일인 것은 물론이요. 권각법에 있어서 제일이고 내공에 있어서도 제일이며 암기에 있어서도 제일인 대영웅 대오거리시며 대엽사이시고 대종사이시니라 하고 한번 읊어보아라. 연사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자는 너무나 우둔해서 그토록 많은 말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손을 들고서는 노가를 터뜨렸습니다. 너는 읊겠느냐? 읊지 못하겠느냐? 연사제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서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가 그대로 읊어보지요. 설산파의 장문인 위덕선생 백대감님께서는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천고 이래로 건법에 있어서 제일일 뿐만 아니라 사부님께서는 그가 다 읊기도 전에 일장으로 그의 정수리를 후려치고는 호통을 내질렀지요. 내가 직접 말한다는 말을 보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이냐? 너는 내가 듣지 못할 줄 알았더냐? 흥! 연사제는 사부님께 일장을 얻어맞게 되자 그만 골통이 박살이 나서는 골수를 내쏟으며 죽게 되었지요. 그러니 나머지의 무사람들은 아무리 간덩이가 부었다 하더라도 사부님의 뜻을 받들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같이 다음과 같이 읊었지요. 설산파의 장문인 위덕선생 백대감께서는 천고 이래로 건법에 있어서 제일일 뿐만 아니라 권각법이 제일이고 내공이 제일이시며 암기가 제일이신 대영웅 대오거리시고 대역사이시며 대종사이시니라. 그와 같이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읊게 되자 사부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노파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복말리는 사노파를 바라보며 무슨 말이 있을까 기다렸으나 아무 말이 없자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게 되자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성을 낼 수는 있었지만 감히 말은 할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 우리들은 세 분의 사제와 두 분의 의원을 위해서 시체를 염하고 출상을 하게 되었는데 사부님께서는 또다시 영당으로 뛰어들어 크게 소란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5명의 죽은 사람들의 위패를 모조리 걷어차 뒤엎었습니다. 두 사제가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가 권하자 사부님께서는 즉시 손에 잡히는 한 조각의 영패를 들고서는 두 사제의 한쪽 다리를 그대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날 밤에는 7명의 사형제들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가게 되었지요. 모두들 설산파가 이제는 눈 녹듯이 와해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하나같이 자기 자신들이 위태로워진 것을 느끼게 되었고 사부님의 손바닥이 언제라도 자기네 정수리를 후려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부득이 상의를 한 결과 몰래 사부님의 음식에다가 미혼약을 타서는 그 어르신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도록 만든 이후에 손과 발에 수갑과 쇠고랑을 채우기로 결정을 보았지요.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극상의 난리를 일으킨 것은 원래 죄가 지극히 큰 바이니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 사모님께서 알아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와 같이 말을 끝낸 이후 복말리는 사노파에게 허리를 구부려 절을 하고는 사람들 틈으로 물러섰다. 사노파는 그만 한참 동안 멍하니 넋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일세를 풍류하는 영웅이었는데 늙어서 이토록 멍청하게 실이 혼용해진 것을 보고 그만 눈시울을 붉히더니 왈칵 눈물을 흘릴 듯한 모습을 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말리의 이야기 속에 너무나 과장되거나 사실과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생각들 해보게. 그와 같이 한마디 던지고 난 이후에 끝내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무사람들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성자학이 겨우 입을 열었다. 형수님, 사실이 확실히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차 형수님을 속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죄에다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사노파는 날카로운 어조로 따졌다. 설령 당신네들 장문 사형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무고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손을 합쳐서 그를 꼼짝 못하게 했으면 되는 것을 어찌하여 만검 등 중원에서 돌아온 사람에게까지 암산을 하고 해를 입히려고 했소? 어째서 장문 제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없애서는 풀을 뽑되 뿌리째 뽑으려는 독수를 뻗쳤느냔 말이오? 제자면은 그 말에 나서서 입을 열었다. 소재는 결코 장문 사형과 장문 제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소이다. 이 일로 인해서 요 사제와 격렬하게 말다툼까지 했으며 또한 죽고 죽이는 싸움까지 벌이게 되었는데 그 광경은 형수씨께서도 틀림없이 듣고 보았으리라 생각되오이다.
산오파는 얼굴을 든 채 넋을 잃고 있었으며 눈물이 끊임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윽고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예 내친 김에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른 이상 여러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겠지. 요자려는 백만검에게 한 다리를 잘린 이후 상처에서 샘솟듯 피가 흘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요자려 역시 굳건한 사람으로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스스로 혈도를 짚어서는 피를 멈추도록 하고는 애써 자기의 옷자락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었다. 그런데 그가 친히 가르친 제자들도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감히 다가와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산오파는 처음 요자려가 백자재 및 장문 제자들을 죽여 없애자고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을 때에 요자려에 대해서 무척 통한스럽게 여겼었는데 복만리로부터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야 화근은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발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사지의 묻제자들에게 호통을 내질렀다. 너희 이 짐승 같은 녀석들은 사부님이 중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나 몰라라. 구경만 하고 있어서야 사람의 도리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지의 묻제자들은 그제서야 서둘러 달려와서는 요자려의 잘린 다리를 다투어 싸매주었다. 그리고 나머지의 사람들도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다. 그녀가 요자려마저도 용서를 한다면 우리들의 죄는 더욱더 가벼우니 큰 벌은 받지 않게 되었구나. 그 즉시 사람이 나서서 열쇠로 경만종, 왕만인, 화만자 등의 수갑과 쇠고랑을 풀어주었다. 산오파는 그와 같은 광경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문인이 일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자네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가내야 옳거늘 이와 같이 하극상의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역시 문규를 크게 어기는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네.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지어야 할 것인지 나로서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군. 우리들은 첫 단계로 먼저 장문인을 풀어주어서는 장문인과 상의를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군. 무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 모두 안색이 크게 변해서는 하나같이 생각했다. 그와 같은 흉신학사를 뇌옥에서 풀어준다면 모두들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무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산오파는 그와 같은 광경에 노여움을 띠었다. 아니 자네들은 그를 한평생 가두어 둘 참인가? 자네들이 저지른 나쁜 짓으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성자학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지금 설산파의 장문인은 바로 형수씨이니 백사형을 필요로 하지 않소이다. 백사형은 물론 풀어주어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먼저 방법을 강구해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 왜다. 그렇지 않을 때에. 산오파는 매섭게 다그쳤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다는 것이오? 성자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재는 다시 백사형의 얼굴을 대할 면목이 없으니 이만 작별을 고할까 합니다. 그러고서는 깊이 읍을했다. 제자명과 양자진 역시도 입을 열었다. 형수씨께서 마냥 너그러운 아량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면 우리들은 이대로 산을 내려가겠으며 한평생 다시는 능소성 안으로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겠소이다. 산오파는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들은 늙은 멍청이가 나와서는 그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인지상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하니 흩어져 버리게 된다면 능소성에는 그저 한 채의 빈 성만 남게 될 것이니 무슨 설산파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소. 그러나 급히 서두를 것은 없소이다. 내가 먼저 그를 만나보고 적절한 방법이 없을 때는 결코 가볍게 그를 풀어주지 않도록 하겠소. 성자학과 제자면 그리고 양자진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하나같이 생각했다. 당신은 부부의 정이 깊으니 자연히 그를 감싸고 들겠지. 다행히 두 다리는 우리의 몸에 매달려 있으니
당신이 정말로 그 늙은 미치광이를 풀어준다면 뭐 설마 하니 우리들은 도망을 치지 못할까? 산호파는 아들과 손녀를 불렀다. 거마 그리고 수아. 그러고 난 후 그녀는 석파천을 향해 입을 열었다. 억도 너희들 세 사람은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녀는 다시 성자학 등 세 사람에게 말했다. 세 분 사제는 안내를 하구려. 그래야만 서곡 밖에서 내가 그와 한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어쩌면 나는 그와 어떤 음모를 꾸며놓고서 당신네들을 일망타진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성자학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재가 어찌 그토록 의심을 하겠소이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역시 죽고 사는 문제는 큰 것이라 제자면 및 양자진과 더불어 따라왔다. 요자련은 자기네 사지의 제자 중 눈치 빠르고 영악한 제자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그 사람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의 뒤를 따랐다. 일행이 복도를 가로질러 한참 동안 나갔을 때 석파천이 먼저 감금되었던 서곡에 이르게 되었다. 성자학은 그 늙은이를 감금한 곳 앞으로 다가서더니 입을 열었다. 바로 이곳이외다. 모든 것은 장모님께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석파천은 대청에서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서곡에 갇혀있는 늙은이가 바로 백자재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생각이 들어맞은 셈이었다. 성자학은 몸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서곡의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열쇠를 자물통에 넣고 보니 자물통은 이미 열려있지 않은가. 그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와 하는 소리를 내었고 놀라서 얼굴의 핏기가 싹 가셔지고 말았다. 자물통이 이미 열렸다면 늙은 미치광이가 이미 나온 것이 아닌가. 그는 두 손을 벌벌 떨면서 감히 성문을 열지 못했다. 산오파가 힘주어 밀어젖히자 성문이 그대로 열렸다. 성자학과 제자면 그리고 양자진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석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성자학은 큰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야단났어. 야단났군. 그가 도망을 쳤군. 그 말을 해놓고서는 즉시 자물통이 열려있는 이 서곡은 바깥 서곡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의 문을 열어야만이 백자재가 갇혀있는 서곡이 되는 셈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오른손을 부르르 떨면서 한 꾸러미의 열쇠를 철커덕거리고 있었을 뿐 감히 두 번째의 성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본래 그에게 이쪽의 문도 이미 자물통을 내가 열어놓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자기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시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다. 산오파는 그 열쇠 꾸러미를 얼른 빼앗아 들고서는 맞는 열쇠를 찾아서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려다가 어느덧 이 성문마저도 자물통이 따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남편이 정말 서곡에서 빠져나간 줄 알고 그만 더러 걱정이 되었다. 그는 정신이상인데 만약 능소성에서 달아나게 된다면 강호에서 얼마나 커다란 화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구나. 따라서 그녀는 문을 열려고 했을 때 한 쌍의 손이 마구 떨리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성문은 겨우 며칠 정도 열어젖히게 되었고 그 순간에 늑수그레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 무사람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뿐한 표정이 되었다. 이때 백자재는 한바탕 광소를 터뜨리더니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하하, 소림사는 뭐고 무당파는 뭐냐? 이제부터 우리 설산파의 무공을 배워. 알겠는가? 다른 문파는 오늘부터 없어진다. 그리고 그는 기고만장해서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이제 벼슬아치들에게 황제가 제일이고 선비에게는 공자님이 제일인 반면 무공을 하는 사람에게는 노부가 제일이란 말씀이다. 그 누구든 승복하지 않을 때는 당장 목을 자르겠다. 산오파는 성문을 몇이 더 밀어젖혔다.